블라디미르 푸틴의 중국 방문이 막판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푸틴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일 중 아마도 가장 대담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머리 독재자 푸틴이 시진핑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러시아의 샤헤드가 중국 선원이 탑승한 중국 상선을 흑해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중국이 푸틴과의 회담 주제를 막 발표한 날에 일어났으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은 회담 의제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에서는 푸틴이 무엇보다도 중국에 자신의 저렴한 가스와 석유 프로젝트를 팔려고 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이미 여러 번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 40개의 문서와 선언문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지금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의 밀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이 미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것이 푸틴의 베이징 방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의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프리플리 플랫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외국어 온라인 튜터 플랫폼입니다. 약 10만 명의 선생님과 9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예를 들어 해외에 살면서 독일어, 영어, 폴란드어 등 어떤 언어든 배우고 있는 여러분에게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점은 지금 첫 수업에 50% 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바로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알렉세이 패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8일 우크라이나 해군은 중국 선박 KSL 더양이 흑해에서 러시아 무인기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마셜 제도 국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선주 회사는 중국에 있으며 선원들도 중국인입니다. 이 선박은 우크라이나 영해 오데사주 해안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해상회랑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선박은 샤헤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희생자는 없었지만 피격 사실이 확인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것이 바로 중국 선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베이징에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리 플라텐추크는 이에 대해 누구나 알아챌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로 논평했는데 그래서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밤 러시아인들이 샤헤드로 중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우리 바다에 있는 중국 상선 말이죠. 푸틴이 시진핑에게 동지들, 끔찍한 실수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어쩌면 이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해군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러시아는 또다시 그들의 공격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흑해에 있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의 선박에도 위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오데사주 군사행정청장 올레 키페르는 같은 아침에 러시아 무인기가 기니비사우와 파나마 국기를 단 또 다른 두 척의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척 모두 우크라이나 해상 회랑을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러시아는 하룻밤 동안 세 민간 선박을 공격했고 이 중 하나는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 5월 18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과 함께 열리는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과 20일입니다. 19일에는 그곳에서 관료들과 만나고 20일에는 시진핑과 만납니다. 방문이 공식 발표되고 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합니다. 푸틴 대변인 페스코프는 크렘린이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원들이 탄 자국 선박이 공격당한 것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고자쿠는 푸틴과 시진핑에 예정된 회담 주제를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국제 및 지역 문제 등이 논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KSL 디양우 선박 사건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 자체가 일종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어떤 반응도 한쪽을 지지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의 해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동맹이 아니라 위협임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그냥 계획대로 푸틴을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징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 차원의 매우 냉정한 실용주의입니다. 크렘린에서는 푸틴의 방문이 설린 우호 협력 조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을 좋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운명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야만인들이 이웃이 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요 방문 일정은 5월 20일 오전 11시 베이징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보좌관 우샤코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회담 중에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모든 부총리, 대통령, 행정부 대표들, 몇몇 연방 장관들, 그리고 대기업 대표 몇 명이 대표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의 방문을 완전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담 후에는 확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39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 39명의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베이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협상이 끝난 후 우샤코프가 말하길 문서 서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상으로는 약 40개의 문서가 서명될 예정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의 추가 강화, 그리고 선린 우호, 우정, 협력관계의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극화 세계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푸틴에게 상황이 물론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분명히 자신의 에너지 자원을 중국에 팔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또 무엇을 팔 수 있겠습니까? 석유, 가스, 히토류, 금속, 목재. 그게 전부입니다. 러시아인은 뭔가를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만 판매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푸틴을 2차적인 위치로 밀어냈습니다. 사실 중국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미국에서 17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와의 베이징 정상회의의 직접 결과입니다. 그리고 총액으로는 5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보와 동시에 베이징은 지금 푸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중국이 능숙하게 펼치는 이중 게임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콩을 사들이는 동시에 러시아 독재자를 맞이합니다. 중국은 자국 선박에 대한 공격에 침묵하면서도 모스크바와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 양보를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 압박엔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양쪽 모두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흑해에서의 사건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중국은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경쟁과 의견 차이를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룬다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중국 선박에 대한 공격은 통제에서 벗어난 의견 차이입니다. 러시아는 역사적 방문을 앞두고 동맹국 선박을 공격했지만 동맹국은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의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중국이 러시아를 더 이상 동등한 동맹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는 하위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유소 국가인데 더 뭘 바라겠습니까? 두 해석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제한 없는 파트너십에서의 힘의 균형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도네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되세요. 자막 제작 디마토르 조크